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화면에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회의 중이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나쁜 예감이라는 건 전화를 받기 전에 이미 오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 방금 전에. 울음소리가 먼저였습니다.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귀를 막고 창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말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렸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겠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괜찮다 했잖아. 어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좋지 않았지만 말은 했습니다. 눈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손을 들려다 말았습니다. 힘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 바쁘면 가봐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고가 있었습니다. 준비를 더 해야 했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한번 여며드리고 나왔습니다. 병실 문을 나서면서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전화를 끊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어제 그 장면이 자꾸 재생됐습니다. 손을 들려다 멈추던 엄마. 그리고 시계를 보던 저. 내일 다시 올게요. 그 말이 어제 제가 엄마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일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에 엄마가 없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만 다른 시간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계를 보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앉아 있었더라면. 그런데 어제는 이미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아프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첫마디가 늘 같았습니다. 나 괜찮아. 밥은 먹었냐? 애들은 잘 있냐? 회사는 어떠냐? 자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봐야 조금 했고 조금 하다가도 금방 제 쪽으로 넘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믿고 싶었습니다. 괜찮다고 하니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하니 그렇게 넘기고 싶었습니다. 회사 일은 늘 급했습니다. 아이 학원, 집 대출, 월말 실적. 엄마 생각을 할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틈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뒤로 밀렸습니다. 입원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자주 갔습니다. 그러다 일이 바빠지면서 뜸해졌습니다. 주말에 한 번, 그러다 열흘에 한 번. 괜찮다고 하니까요. 의사도 큰 고비는 넘겼다고 했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니 엄마가 침대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전보다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왜 이렇게 차요? 엄마는 웃었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로 환하게. 늙으면 다 그래. 저는 그 말에 더 묻지 않았습니다.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 손이 얼마나 말랐는지, 그 손가락이 얼마나 가늘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몇 마디 하고 간호사가 들어오는 걸 보고 슬쩍 손을 놨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 손을 조금만 더 잡고 있었더라면. 엄마는 늘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그 말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니 덜 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하니 손을 놔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의 괜찮다는 말이 괜찮지 않다는 뜻이었다는 걸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상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단추를 채우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엄마 장례식에 상복을 입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병실에 있었는데 빈소에 들어섰습니다. 엄마 사진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엄마가 저렇게 웃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그날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겠지요. 왜 저렇게 밝게 웃고 있어? 조문객들이 왔습니다. 엄마 친구들, 동네 분들, 먼 친척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말했습니다. 아들이 효자라며. 가슴이 찔렸습니다. 효자.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웃었습니다. 웃는 게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얼굴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정 앞에 섰습니다. 국화꽃을 내려놓으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꽃을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꾸 시선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가방을 건네줬습니다. 병실에 두고 온 물건들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엄마가 늘 들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열어봤습니다.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접힌 종이 하나 꺼내서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어린 글씨였습니다. 제가 초등학생 때 쓴 편지였습니다. 30년도 더 된 종이가 반으로 접힌 채 가방 안에 있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몇 번을 접었다 폈는지 접힌 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걸 끝까지 가지고 다녔습니다. 병실에서도, 그 마지막 날에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빈소였으니까요. 조문객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서 있었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로.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염습 전에 잠깐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 엄마가 있다는 게, 그 엄마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얇아진 입술, 귀 옆으로 흘러내린 흰 머리카락.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잡던 손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줄 알았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잡고 있었을 텐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렇게 불러드린 적이 있었나?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를. 병실에서 저는 늘 바로 본론으로 갔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약은 먹었어요.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확인하고 챙기고 그러다 시계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서 엄마 얼굴 한번 오래 봐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잡고 아무 말 없이 있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올게요.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됐습니다.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내일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잡아드렸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이렇게 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 손을 잡아도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 때,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그때서야 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염습 전에 잠깐 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너머에 엄마가 있다는 게, 그 엄마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누워 있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저는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냥 봤습니다. 주름진 이마, 얇아진 입술, 귀 옆으로 흘러내린 흰 머리카락.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오래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단단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잡던 손과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줄 알았으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렇게 차가운 줄 알았으면 조금 더 잡고 있었을 텐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엄마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러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왔어.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렇게 불러드린 적이 있었나? 엄마 나왔어. 그 한마디를. 병실에서 저는 늘 바로 본론으로 갔습니다. 밥은 드셨어요. 약은 먹었어요. 어디 불편한 데 없어요. 확인하고 챙기고 그러다 시계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앉아서 엄마 얼굴 한번 오래 봐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잡고 아무 말 없이 있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내일 올게요.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재생됐습니다. 내일 올게요. 내일 올게요. 내일은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왔습니다. 엄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손이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을 때 이렇게 잡아드렸어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앉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후회는 언제나 이렇게 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때, 손을 잡아도 온기가 전해지지 않을 때,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 그때서야 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습니다.